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노멀 광장 1에서 진인 조은상의 시무 7조의 진상을 벗긴다. 지난번 그 첫 번째 시간에서 그것을 들은 어떤 지인께서 혹시 그 진인 조은상 씨의 글이 참 좋은 글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반응이 좋은데 혹시 최 교수님 반대라든지 하시는 그건 아닌지요? 이렇게 또 묻길래 제가 절대로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아마 또 혹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오늘 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진인 조은상 씨의 시무 7조의 글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좋게 생각하고 또 환영합니다. 다만 이제 그곳에서 조금 이렇게 약간 그렇게 좀 시정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제가 다듬어 드림으로써 주마가편이란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는 것은 더 격려해서 더 잘 달리고 더 열심히 이제 좋은 글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며 행복감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글들, 또 현 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주고 또 잘못한 사람들이 고쳐나가서 좋은 그런 열매를 맺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진인 조은상 씨가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조금 다듬어 드리면 더 좋은, 더 훌륭한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글을 드렸는데 길이가 조금 길었지만은 진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시무 7조의 3항목, 세 번째 항목의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소서 하는 그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번 이 정권은 명분도 실리도 다 잃어버린 그런 부끄러운 정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인께서는 다만 거래 형식상 균형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조법을 써내려가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실리 외교와 명분 외교를 이렇게 다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실리 외교와 명분 외교를 함께 다룰 수도 있다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해줬으면 이 정책 위반자와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좀 눈이 번쩍 뜨이지 않겠는가 하는, 귀가 번쩍 열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나라의 지정학적인 요소와 주변국들의 정세 간파에 실패했다 그랬는데, 이것이 거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들의 무식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식의 원인이 있는 거야. 몰라서 그랬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좀 소위 조금 동정해주고 이해해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몰라서 무식해서
이런 짓을 한다면은 이건 좀 용서해 줄 수 있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 이건 용서받지 못할 이런 잘못을 이들이 저지르고 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정권의 태생적인 한계라. 태어날 때부터 이 정권이 발생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정권은 잘못된 그런 시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뱉어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찔레던 풀에서 장미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찔레던 풀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한미일이냐 북중러냐 이 줄을 지금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좌고우면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 정권은 한미일 라인에 서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서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마지못해 국민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속임수로 엉거주춤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좀 이렇게 속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루어서 엉거주춤하게 서 있기는 하지만은 아까 내가 태생적인 한계라고 얘기했는데 이 정권의 속성, 이 정권의 속성상 이 정권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권은 한미 라인에 서 있지 아니하고 과거 역대 정권이 공들여 닦아온 한미 동맹을 고의적으로 깨뜨리려고 온갖 정치적인 자살골을 지금 막 많이 날렸고 또 계속 그런 자살골 날리려고 지금 옴칫옴칫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북아 안보의 상징인 지소미아를 종식시키려고 양국 외교 관계를 파탄낸 이것을 어떻게 명분 외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명분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소위 병 중에서 간질병, 지랄병이라고 그러죠. 지랄병. 속된 말로 지랄병 외교입니다. 거품을 뻥쩍뻥쩍 내뿜으면서 나자빠져서 퍼드득거리는 그런 병이 있는데요. 국력을 키운 후에 아베의 골통을 쥐어받고 고안을 걷어차서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취하는 것이 실리외교라. 지금 이 필자는 지금 이렇게 실리외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일본과 외교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는 말입니다. 국력을 키운 후에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그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언제나 함께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걸어가야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삐끄덕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평화와 화해 따위의 허황된 말로 감성에 목마른 백성들을 현혹시켜 실질적인 핵폐기는 안중에도 없는 북극의 도난과 더불어 성대한 냉면잔치를 열고 결국 구밀복검한 무리들로부터 구밀복검이라는 것은 입구자 밀이라고 해서 밀랍 이 꿀 달다는 뜻이죠. 입은 달고 구밀복납 배 속에는 복검 구밀복검 칼이 들어있다. 달콤한 말로 하지만 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 이와 같은 말로서는 면종복배라든지 또 소중 이제 유검이다. 웃음 속에 칼이 있다. 또 양두구육이라든지 그런 말들이 있죠. 표리부동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토사구팽 당하며 백성의 혈세로 지은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삶은 소대가리라는 치욕마저 당하는 것은 명분 외교이었고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려고 노력하는 이 남쪽의 노력은 이것이 명분 외교라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명분 외교가 됩니까? 명분이 섭니까? 명분이 안 서죠. 한반도 비핵화 그것은 이제 미국과 중재할 때에
분명히 비핵화에 책임진다. 중재 남쪽에서 남한이 대한민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증을 선다. 뭐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서 미국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트럼프를 설득하고 대통령 안보보좌관과 국정원장 등이 그 미국 다니면서 그런 소리 했죠. 속인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 그 비핵화를 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북한의 비핵화라 그래. 이제 남한은 대한민국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한정해서 이게 해야 되는데 한반도 비핵화라 그래서 이제 북한 비핵화 이 중재를 속이고 이용을 한 것이죠. 이용을 한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토사구팽 당했다 그러는데요. 내가 볼 때는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자진해서 이제 북쪽 도낭에게 과잉 충성으로 이제 협력을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부터도 이제 배척을 지금 당하고 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국제적 합의에 따라서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시고 적극 동참하시어 북극의 돈줄을 막아서 서서히 고사시키시며 동시에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여 북극의 도낭이 스스로 처지를 깨달아 핵개발을 포기하고 시장을 개방토록 하는 것은 실리 외교일진데 과거에 이렇게 했어야 되죠. 이것이 남북관계 한반도 통일의 정석 바둑인데 바둑을 뜰 때 이것이 정석인데 이렇게 떠야 되는데 이 정석에 돌을 던져버리고 포기한 것이 김대중 정권 때입니다. 김대중 정권 때 이 햇볕 정책이라는 이 허울 좋은 개살구를 내세워서 이 햇볕 정책을 뭐 지금도 뭐 그 따르던 무리들은 성공한 거라고 그러는데 어디가 성공한 겁니까? 이 완전히 실패한 거죠. 완전히 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미국을 속이고 우리 남한의 자유 시민들을 다 속이고 햇볕 정책이 이라는 그 커튼 아래 그 속임수 커튼 아래 뒤에 이제 숨겨서 핵 개발을 하도록 조장해주고 도와준 거 아닙니까? 이거 망국지 정책입니다. 김대중의 햇볕 정책은 이것은 한마디로 북한으로 하여금 완전히 고사당해서 그때 모든 정권이 끝나고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를 다 스스로 이제 던져버리고 북한을 다시금 이제 그 소생시켜서 핵 보유국으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과연 폐하께서는 외교 임하시오며 명분과 진리 중에 무엇을 택하셨사옵니까? 또한 명분과 진리 중에 무엇을 얻으신 것이오며 북극과 일본과 중국과 미국 중에서 무엇과 화친하였으며 작금에 이르러 결국 무엇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제가 한 말을 이렇게 이분은 이 소장에서는 내가 지난번 소장 1 정체를 밝힌다의 1번 첫 번째 제 글에서 상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모든 걸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참 상당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리 명분 외교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여기서 말한 바대로 실리 외교를 취하면 명분 외교는 양보해야 되고 명분 외교를 양보하면 명분을 양보하면 실리 쪽을
명분을 양보하고 실적을 취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최상의 외교는 실리와 명분을 합해서 취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취하는 것입니다. 실리도 취하고 명분도 세우는 것입니다. 명분도 세우고 실리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샘플을 보여준 것이 외교의 신이라 할 수 있는 이승만 외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합당한 명분을 내세워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꼼짝 못하게 해두고 실리를 취한 것이 이 한미동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 오늘 또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국회에서 이제 대정부 질의에서 국방부 장관 나오라, 누구 나오라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따지는 것이 바로 이 실리와 명분에 대한 전시작전 통제권의 실리가 어디 있으면 명분은 뭐냐 이런 걸 따지는데 저는 그걸 가만 들으면서 이제 뭘 생각했는가 하니까 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가져와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의 그 지휘관이 유엔군들을 다 지휘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들은 그 지휘 밑에서 유엔군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그 실리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그 작전 지휘가 되겠는가? 저는 가만 생각해 볼 때에 현재 그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마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분은 그럼 대한민국에 주고, 그래서 이제 포스타 총사령관은 대한민국 장군으로 세우고, 그 밑에 이제 모든 체제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이제 포스타 장군만 대한민국의 장성으로서 세워주면은 이것은 명분을 얻고 실리도 취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우리 한국 쪽에서도 아마 여기에 맞춰 나가는 것이 실리와 명분 동시에 취하는 그런 최상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미국의 트럼프는 미치광이지만은 자국민의 이익을 확실히 보호했고, 중국의 시주석은 공산당의 수령이지만은 중국의 시장 경제를 대외로 이끌었으며, 북국의 도남은 독재자이지만은 최빈국의 지위를 핵보유국으로 끌어올렸고, 일본의 아베는 굴욕 외교로 이름났으나 그만큼 실리는 챙긴다는 평이 있으며, 러시아의 푸시딘이 장기 집권을 꿈꾸는 건 100중 70을 넘나드는 지지율이 있기 때문일진데, 여기 미국의 트럼프가 미치광이지만 한 것은 좀 표현이 좀 과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가 이렇게 보인 것은 이것도 이 사람의 실리를 얻기 위한 작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확실히 미국의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시주석은 중국의 시장 경제를 대외로 이끌었다는데, 중국의 시장 경제를 모범적으로 대외로 이끈 지도자는 덩샤오평입니다. 등소평입니다. 일본의 아베가 굴욕 외교로 이름났으나 그만큼 실리는 챙겼다. 굴욕 외교는 이것은 어떤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명분을 세워줌으로써 그쪽으로부터 실리를 챙긴다는 어떤 그런 한쪽을 양보하고 한쪽은 챙긴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상의 외교는 실리 명분을 세우면서 실리도 챙긴다 하는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핵도 없고 백성의 삶은 파탄이고 시장 경제는 퇴보하였으며 굴욕 외교 끝에 실리 또한 챙기지 못하였고, 중국에 가서 혼밥을 먹고
예? 혼자서 식당에 시중 식당에 나가서 밥을 사 먹고 라면을 먹고 그랬다는데 라면을 먹었는지 밥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국제적으로 얼마나 창피스러운 이런 굴욕적인 또 수행해서 따라간 수행 기자가 중국의 관리들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뼈가 부러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하는 이러한 그 굴욕 외교, 이런 외교 끝에 실리 또한 챙기지 못했다. 실리도 챙긴 것이 없습니다. 또한 지지율은 절반도 채 얻지 못하시면서 어찌 장기 집권을 꿈꾸며 독재자의 길을, 이런 것을 어제 지난번에 제가 말한 언감생심이라고 하죠. 언감생심. 독재자의 길을 걷는 미치광이가 되려 하십니까? 정말 통쾌한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적당한 때에 폐하 물러나시죠. 선위하시죠. 물러나는 걸 갖다 선위라 그러죠. 선위. 스스로 물러나서 후임자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거 선위. 폐하 이점 하시고 선위하시죠 하는 말이 이 소장에서 나왔으면 더 통쾌하고 시원하지 않았겠나 생각됩니다. 영명하신 폐하. 저들은 폐하의 정치적인 신념과 감성의 논리에 귀 기울여 줄 만큼 한가로운 자들이 아니옵니다. 시국은 시급하여 촌각을 다투고 늑대와 표범과 호랑이는 굶주려서 먹이를 놓고 다투고 있는데 어찌 폐하께서는 한가로이 초원의 풀이나 야금야금 뜯어 삼키고 계시는 것이옵니까? 늑대는 중국, 표범은 일본, 호랑이는 러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초원에서 풀이나 야금야금 뜯어 먹는다. 이 외교사에서, 국제 외교사에서 중국의 황제가 조선의 왕에게 그 당시에는 고종 황제, 조선도 황제라고 칭했죠. 고종 황제에게 외교 문서에 연식고초라는 그 한문 글자 4자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연식, 연은 그 독수리 연자, 솔개, 이 맹금류 연자, 이제 솔개, 독수리 독수리 연자라고. 고자는 마를 고자, 먹을 식자, 마를 고자, 불초자, 연식고초. 독수리가 마른 풀을 뜯어먹는다. 이 금강경에 나오는 고사 어떤 얘기인데요. 비유 얘기인데 봄날에 종달새가 새끼를 까서 품에 품고 있으면서 그 새끼를 맹금류들이 와서 잡아먹을까 싶어서 품에 품고 배가 고픈데도 벌레를 잡으러 가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에 독수리가 앞에 와서 마른 풀을 꾸역꾸역 뜯어먹으면서 그 종달새야 나는 보다시피 육식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마른 풀이 내 주식이다. 마른 풀을 먹고 사는데 보아하니 네가 새끼가 배가 고파서 저렇게 우는데 가서 벌레를 잡아서 먹여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네 새끼를 봐줄 테니까 벌레 잡으러 가라. 갔다 오느라고. 그래서 그 종달새 어미새가 그 말을 듣고서 이제 벌레 잡으러 간 사이에 그 새끼를 잡아 먹어버렸다. 이 한국의 운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비유해서 연식고초라는 말로서 보낸 그런 그 말이 있다고 하는데 폐하께서는 한가로이 초원에서 풀이나 야금야금 뜯어 삼키고 계시는 것이옵니까? 부디 통촉하시어 안목을 넓게 가지시고 정치와 이념을 외교와 따로 다루어 실리를 위한 외교에 임하시옵고 그리하여 북곡 도낭의 핵탄두 아래 백성을 지켜주시옵시고 국토를 보존하시옵소서. 정치와 이념을 외교와 따로 다루시오. 근데 여기서 비록 이념은 그러하나 정치만은 실리 외교, 국리민복을 도모해 주시옵소서 하는 뜻인데요. 제가 전자에도 말했지만은 이 정권의 태생적인 한계를 봤을 때에 이 말은 정말 여기에 허울 좋은 이런 개살구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고 어떻게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나쁜 나무는 아예 베어서 불에 넣고 새 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말은 여기서 이만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